네, 반갑습니다. 10월 27일 금요일 마감 시황입니다. 시장이 잘 오르다가 후반부 들어서면서 상승폭을 대부분 반납을 좀 했습니다. 자, 그리고 강보합으로 마감이 되긴 됐는데, 그래도 2300포인트 다시 돌파가 됐고요. 흐름은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계속 내려가던 부분들을 막아냈다라는 부분에서 어느 정도는 이제 기대감을 좀 가져볼 수 있겠죠. 자, 하지만 아직까지도 반대 매매가 진행 중에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주가가 변동성을 보이게 된다면 반대 매매가 더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따른 부담감들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이제 소폭 반등을 하긴 했는데 외국인 매수가 전혀 들어오지 않았죠. 금융투자만 오늘 매수를 코스피 코스닥에 다 들어주는 모습이었는데, 자, 이 부분도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일단 좀 지켜보자라는 느낌일 것 같아요. 오늘 저녁에 미국 증시가 좋은 흐름을 보여주게 된다라면 아마 다음 주 정도면은 그래도 눈에 띄는 반등은 나오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차트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종합주가지수 내용 보시면 괜찮은 모습이죠. 위아래로 지금 이제 꼬리가 달려있는 모습이고요. 몸통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몸통의 색깔은 별로 중요하진 않습니다. 이게 양봉이었으면 더 좋겠지만 꼭 그렇게 나오지 않아도 괜찮고요. 자, 이렇게 약간 십자 덧지 형태의 모습이라면은 방향이 어디로 갈지 잘 모르겠다라는 느낌을 해석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미국 증시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매수를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대부분은 이제 주가가 상승하는 쪽으로 많이 기울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RSI 지표도 과한 매도로 들어갔잖아요. 이렇게 된다면 주가 반등을 어느 정도 보일 수 있겠는데, 이번에 반등이 나갈 때는 좀 호재가 강력하게 나타나서 2350 이상부터 시작하는 좀 강한 그런 상승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 2%대 네, 상승을 하면서 확 시작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 정도는 좀 어렵겠죠. 자, 근데 이 정도까지만 올라가게 되면은 일단 아일랜드 갭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주가 반등에 강한 흐름들을 보여줄 수 있겠죠. 여기까지 좀 어렵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가서요, 2350 정도에서 그 다음에 갭으로 튀는 그런 모습도 나쁘진 않습니다. 자, 어쨌건 지수 상승에 대한 포인트들은 미국 시장의 흐름, 그 다음에 다음 주 FOMC 결과 이런 것들에 따라서 좀 달라지긴 할 것 같긴 한데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하락하려고 했다라면 더 빠는 모습이 오늘도 나타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그런 모습이 없었다는 것에서 조금 안심을 느낄 수 있겠고요. 대신에 이제 변동성은 여전할 것 같아요. 아직 반대 매매가 다 정리되진 않았을 것 같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종목군들은 여전히 주의를 좀 해야 되겠다 보셔야 됩니다. 자, 분봉 상황 보시면은요, 일단은 상승 포인트가 2310포인트까지 가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래쪽 지지라인은 지켜줬다고 하더라도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모습이 그렇게까지 좀 다이나믹하거나 또는 기대감을 많이 품고 있는 모습은 아닙니다. 그냥 지켜졌다 이 정도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느낌이 조금 아쉽다 볼 수 있겠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잘 올라가다가 뚝 떨어지고 나서 그냥 지켜지는 모습이었죠. 그래서 지켜지기만 해도 사실은 하락을 막았다라는 어떤 느낌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습니다만은, 이왕이면 우측으로 우상향으로 방향을 좀 틀어줬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조금 해볼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자, 수급 동향 잠깐 볼게요. 수급 동향 보시면 외국인들이 지금 코스피에서 3,800원을 팔았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같이 팔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이런 부분도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매도가 그래도 한 2시 반 그 정도부터는 매도가 멈추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 추가적으로 매도하지 않고 일단은 이 정도만 해놓고 좀 지켜보자, 이렇게 얘기가 나왔을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금융투자는 코스피, 코스닥 둘 다 순매수였고요. 마지막에 코스닥 쪽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순매수로 전환이 되면서 이쪽에서 끌어올리는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 이쪽은 공매도 환매일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은 저가 매수에 따른 부분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외국인들의 매수가 코스닥 쪽에는 유입이 되면서 어느 정도 더 많이 지켜지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좀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 살펴볼게요. 시총 상위 종목들 같은 경우는요, 삼성전자가 오늘 0.9% 올랐습니다. 잘 올라온 모습이고요. 67,000원대 지지선을 일단 잘 잡아준 것 같죠? 그리고 나서 추가 상승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기대감을 조금 가져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하이닉스도 변동성 거의 많이 흡수해줬어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다라는 느낌이긴 합니다만은, 상승 전환에 대한 가능성 충분히 열려있고요. 대신에 12만원 이상 넘어서는 모습 확인하고 매수를 따라 들어가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지금은 관망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동차는 조금 떨어졌네요. 현대차,
현대차가 마이너스 2% 정도 하락했고요. 기아도 마이너스 1.6%. 기아차 실적이 나왔을 텐데요. 뭐 현대차도 실적 좋고 다 그렇긴 됐는데 글쎄요. 뭐 지금 2조 8천억 그대로 나왔네요. 네, 나쁘지 않은 상황인데 이렇게 되어 있다면 괜찮은 거 아닙니까? 3분기까지 누적 영업이익이 9조 원대 나왔는데 지난 분기보다 떨어졌다 이런 소식일 수도 있겠고 또는 작년보다는 많이 뛰었는데요. 이거 부담될 게 전혀 없는데도 주가가 떨어지는 거 보면은 네, 뭐 시장이 상식적으로 움직이지는 않는 것 같은 생각 들죠. 자, 그다음에 그 배터리, 네, 그쪽에서 좀 많이 올랐어요. SDI가 이제 제법 많이 올라오면서 분위기 좀 좋게 만들었고요. LG화학은 상대적으로 조금 덜 올랐습니다. 그래서 시총 7위권은 일단 기아가 계속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LG에너지솔루션이나 포스코홀딩스는 상대적으로 많이 오르진 못했습니다. 이쪽에는 아마도 반대 매매가 좀 더 남아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긴 하고요. SDI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네, 반등을 조금 더 강하게 쳐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실적 부분이 그렇게 썩 좋지 않잖아요. SDI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부담스럽게 좀 작용했을 것 같다 생각 드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역대 최고 매출이 나왔네요. 네, 3분기 기준으로요. 네. 그래서 실적 같은 경우는 어땠을까요? 매출은 일단 10% 정도 증가했지만 맞죠? 영업이익은 감소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실망감을 줬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뉴스 제목을 어떻게 뽑느냐에 따라 달랐겠죠. 네, 역대 최고 매출이다 이렇게 하니까 또 매수가 들어갔을 가능성도 있고요. 네, 자 그런 형태들이고요. 특이사항은 없네요. 오늘 SDS가 조금 많이 올라온 모습이 좀 있었고요. 그 외에는 특별한 내용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유지는 잘 해줬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죠? 자, 코스닥도 넘어가시면은요, 에코프로비엠하고 에코프로, 둘 다 장중에 변동성이 약간 보이긴 했습니다만, 크게 오르진 못했네요. 그죠? 네, 이거는 여전히, 불안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떨어지게 되면, 2차전이 또 들어가겠죠? 네, 반대매매 2차전이 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반대매매 또는 공매도 환매가 좀 들어갔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포스코 DX라든지 LNF도 조금씩은 올라와 줬습니다만 아직까지 티가 나는 그런 형태의 모습은 아닙니다. HPSP도 어제 많이 내렸었는데 오늘은 조금 반등하면서 분위기를 다시 만들어가고 있는 모습이라 현재로서는 그냥 관망세 유지하시는 게 더 유리하겠죠. 네, 뒤로 넘어가봐도 마찬가지 특별한 건 없습니다. 대체적으로 종목군들이 그냥 뭐 일정 범위 내에서 움직였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건 없을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시장이 후반부에 좀 밀렸다라는 부분들은요, 상승 종목군의 숫자가 좀 줄어들었을 가능성이 좀 있겠죠. 이 부분 좀 살펴볼게요. 자, 등락 현황 넘어갑니다. 등락 현황 보시면은요, 코스닥 쪽에서는 740개가 상승이고요, 781개가 하락입니다. 하락세가 조금 더 우세했죠. 자, 거래소로 넘어가면요, 449개 상승, 422개가 하락. 이거는 비등비등했던 모습인 것 같아요. 거의 뭐 차이 안 나는 모습이죠. 7개의 종목 차이 나나요? 그래서 상승이 조금 우세한 모습인 것 같은데, 보시면은 전체적으로는 네, 하락 종목이 훨씬 더 많은 그런 수준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상승률 먼저 볼게요. 에코플라스틱 상한가 들어가 있고요. 현대 BNG 스틸, 그 다음에 위니아까지 오늘 상한가 들어가는 모습이고요. 상승세에 나온 종목이 조금 늘어났어요. 10% 이상이 24개로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내려서 이제 9%대는 36개까지 늘어나는 모습입니다. 전체적으로 뭐,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많이 섞여 있네요. 뭐, 어느 하나만 올라갔다라고 보긴 좀 어렵고요. 여러 가지 좀 섞여 있고요. 무브넥스가 최근에 계속 강세 이어가고 있는 모습도 좀 특이하게 좀 바라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이것도 살금살금 올라가는 것이 조금 애매하네요. 모양새가. 네, 아직까지 뭐 많이 올라온 건 아니지만, 네, 이렇게까지 올라갈 이유가 뭐가 있을까? 네, 실적이 좋을까요? 네, 여러 가지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긴 하네요. 계속적으로 이제 잘 가고 있습니다. 일단은, 네, 흐름이 좋게 만들어지고 있고, 실적도 나쁘지 않네요. 지금, 2분기 실적이 많이 증가하는 모습이어서, 연간 실적이 제법 기대가 되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70원 배당률은 거의 뭐 얼마 없다고 보셔야 될 것 같네요. 그래요. 일단은 뭐 좀 지켜볼 필요는 있겠죠. 이런 것들은 이제 상승세 유지하고 있으니까, 뭐, 그래, 가고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상승 포인트 한번 살펴볼게요. 2.7%. 그러면 아침보다 떨어진 거죠. 아침에 3%대였으니까요. 네,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난 것 같아요. 아침보다는 이제 상승폭이 조금 둔화됐다. 뭐 당연한 얘기겠죠. 주가 좀 떨어진 모습이었으니까 그랬을 거라 생각하시면 되겠고, 하락률 살펴보시면은요, 네, 에코바이브 이거는 정리매매고요. 영풍재지.
잔량이 아직도 1850만 주나 있네요. 거의 뭐 거래량도 없고, 이거 한 번 더 맞을 것 같아요. 저번가 한 번 더 맞을 것 같고, 한 번 더 맞고 나서도 물량이 계속 저 정도라면은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요런 부분들 굉장히 안 좋겠다, 그죠? 네. 그 다음에 6일 CNS, 그리고 이것도 거의 뭐 하한가나 마찬가지네요. 그리고 요거 LG 생활건강이 오늘 또 많이 내렸어요. 이 부분이 문제죠. 네. 실적이 조금 안 좋게 나타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플래스크 대한금속은 말씀드린 대로 풀리는 모습이었고요. 근데 풀렸다고 해서 또 매수를 들어가거나 그러지 마세요. 이거는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부담을 좀 가지셔야 됩니다. 10% 이상 하락한 종목은 15개, 9%까지 확장하게 되면은 YTN이 지금 쭉쭉쭉쭉 떨어져가지고요. 네, 25위까지 되어 있습니다. 뭐, 거의 비슷하다 보시면 되겠죠? 네, 상승이나 하락이나 거의 비슷하구나, 라고 보시면 되는데, 대신 하락 쪽에는 ETF가 조금 많이 섞여 있다는 걸 참고하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자, 하락 포인트는 2.59,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보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의 그 포지션 차이가 얼마 나지 않기 때문에 포트를 어떻게 구축했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긴 하고요. 오늘은 그냥 뭐 올랐다 내렸다 뭐 그쪽으로 보자면 굳이 비교하자면 올라간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되긴 하는데 상황을 좀 생각해 보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0.5% 그 범위 안에 들어가 있으면 오늘은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판단이 좀 드네요. 뭐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마이너스 2%, 플러스 2%, 뭐 이렇게 벗어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냥 네 플러스 마이너스 0.5% 정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매매 동향 살펴볼게요. 매매 동향 보시면 기관 쪽에서는 하이닉스를 1000억이나 사들었네요. 이거 외국인 쪽에서 매도를 좀 많이 했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삼성전자는 500억 많이 샀어요. SDI, 네이버, LG에너솔루션 등등등에서 매수가 들어가 있고요. 매도는 LG생활건강에 집중되는 모습이네요. 그 다음에 레버리지 아직도 팔고 있고요. 곧보스 매수가 있습니다. 물량이 많이 줄었다는 것은 좀 의미를 가져볼 필요는 있겠어요. 그리고 퀄리타스 반도체가 오늘 매도 포인트로 오늘 신규 상장이라면 매도 포인트 나오는 게 당연하겠죠.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기관적 움직임에서는 뭐 특별한 건 없는데 금융투자 입장에서는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순매수가 많이 들어왔다는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겠어요. 외국인들은 당연히 하이닉스를 많이 팔았겠죠. 1500억 팔았고요. 삼성전자 600억. LG생활건강도 팔았고요. 현대차도 팔았고요. 뭐 이렇게 외국인들 매도가 좀 나오는 것들이 오늘 약간 약세 흐름을 좀 보이긴 했는데 이거 다시 수매수를 바뀌면은 방향 바로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이 좀 있었고 오늘은 이렇게 시총 상위 종목군들 위주의 매도가 좀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외국인들이 선호했었던 종목군들이 오늘 조금 약세를 보였다. 대체적으로 대형주 쪽 많이 포진되어 있을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매수 포인트는요. 포스코 퓨처엠, LG화학, HPSP, LNF, 하이브, LG이노텍. 뭐 지금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량 자체가 많지 않고요. 2차전지 쪽도 관광이 섞여 있는 모습들.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많이 사는 게 아니라면은 2차전지 같은 경우는 공매도 환매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판단이 좀 드는 모습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정도로 우리가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이사항은 없네요. 네, 수급상에서 특이사항은 없으니까 그렇게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시장은요. 바닥을 좀 잡아주느냐 안 잡아주느냐에 대한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긴 한데 우리가 자력으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또 당장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닐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상황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저녁 미국 증시가 어떤 식으로 반응하냐에 따라서 이 전체적인 포지션이 좀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 좀 보시고 지금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그렇게 나쁜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반등의 가능성 충분히 열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현재 시점에서는 네, 이번 주 잘 넘어가면서 다음 주부터 다시 반등의 불씨를 살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배당주나 실적주 이런 위주로 계속적으로 관심 가지시기 바라고요. 올해보다도 내년도 실적이나 성장성을 보면서 접근하시면 훨씬 더 잘 보이는 그런 느낌을 좀 가지실 거라 생각합니다. 시장 단기적 변동에는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요. 느긋하게 대응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이번 달도 마지막 주말이네요. 네, 그래서 이번 한 달 동안 고생 정말 많으셨고요. 10월달도 주가가 많이 떨어져가지고 많이 힘드셨겠지만 또 이제 복구해 나가면서 또 회복을 시켜 나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더 어려운 것도 견뎠으니까 이번에도 잘 넘어가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내일 종목 진단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불금, 신나는 토요일, 그 다음에 재미있는 일요일까지 쭉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